이분께서 한 달에 많이 매출이 발생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발생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난 겨울에는 어느 한 달도 1억을 넘기지 못한 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5배 이상의 성장을 일으킨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하시는 케이스든 온라인에 진입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케이스든 사업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매출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몇백만 원을 판매하시던 분이 몇천, 몇억 이렇게 판매하시는 일들도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의 숫자,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는 수강생들이 많은 만큼 오늘 제가 핵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꼭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업 현장에 적용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그걸 일로 하고 싶다. 그 말은 즉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시장에 내놓고 싶은 게 먼저 머릿속에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책 한 권을 적어서 작가가 되고 싶다. 내가 빵을 잘 구워서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빵집을 차리고 싶다. 또는 온라인에다가 강의를 내놓으면 PDF를 내놓으면 누군가가 사가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한번 시장에 내놔볼까.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그걸 누가 사가서 누가 나에게 돈을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놓은 어떤 것을 누가 사는데 나한테 얼마를 낼 예정이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작가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작가님 한 분이요. 베스트셀러가 무려 2권이나 있으신 분이시고요. 되게 유명해요. 엄마와 함께 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요. 돈을 잘 불리고 싶은 엄마들에게 무한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서 이제 이분이 조금은 고민 상담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전화가 걸려오는 게 늘 엄마들한테 전화가 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상담하다 보면은 시간은 가 있고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는 현상을 지금 몇 년째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께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내가 조금 더 사업하시는 분들과 또는 예산이 크신 분들과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내놓은 컨텐츠나 내가 세상에 내놓은 내 대표 상품이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전자는 엄마는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엄마는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얘기가 쭉 있는 내용이라면 후자는 사업가가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불리려고 하면 어떤 투자가 가능한 걸까? 어떠한 옵션들이 눈앞에 있게 되는 걸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걸까? 두 개가 키워드도 다르고 중심 생각도 다르고 중심 주제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내가 한 경험을 내가 컨텐츠로 내놓으면 그게 가장 좋은 컨텐츠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건 거죠. 다시 했던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고객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고 싶은지가 정의된 상태에서 두 번째는 그 고객을 향한 컨텐츠들이 여러분의 온라인에 전개가 되어야 해요. 또 쉬운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지난 겨울에 큰 도움을 드렸던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아이들의 스키를 어떻게 스키를 타면 되는지 어떻게 보드를 타면 되는지를 강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한 달에 많이 매출이 발생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발생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난 겨울에는 어느 한 달도 1억을 넘기지 못한 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많으면 한 5배 이상의 성장이 일어난 거죠. 어떤 변화가 5배 이상의 성장을 일으킨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컨텐츠가 달라진 거였었어요.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이렇게나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었고 광고되고 있었다면 저랑 함께 하면서 누가 여러분들의 고객입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컨텐츠로 연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한테 돈 내는 건 어머니들이신데 우리 어머니들은 뭐가 필요하시지? 무엇을 나한테 항상 상담하면서 요청하셨었지? 이 생각을 하게 되시니까 그 내용들이 컨텐츠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공감하는 엄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의하게 되고 매출을 일으키게 되고 또 연결해서 강습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매출이 월에 기본 억 이상을 하게 되는 게 평균값이 되어버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정리를 잠깐 할게요. 첫 번째는 내 고객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고객을 향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놔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컨텐츠가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강점과 역량, 여러분의 가치를, 그것을 잘 담아내는 거를 연재해야 돼요. 내가 상품 하나 진짜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끝,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엔 너무 많은 상품이 있고요,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품과 서비스를 갖춘 채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내 고객 정의가 됐고 내 상품이 정의가 됐다면 그렇게 고객을 면면히 만날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속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서비스인가, 타 경쟁자들에 비해서 또는 시장에 있는 대안들에 비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또 컨텐츠에 드러나야 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저희 수강생들의 사례를 들으면, 컨텐츠 강의 자체가 잘 된 그 에비던스를 보면 내가 분명히 저분한테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물음표까지는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느낌표로 바뀌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갑을 열까 말까의 기로 앞에서는 여전히 7번이고 10번이고 망설일 수 있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게 소비자의 마음이라는 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젠가는 열리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노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 여러분의 컨텐츠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대화를 잘 끌고 나가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또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도 더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고 어떤 내용들을 함께 좀 듣고 싶으신 건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어떤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과 만들어 갈지를 고민을 해볼게요.